현재 리플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본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긴장 속에서 리플은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며 과연 어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시장에 다시 희망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지금 리플이 단기간 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얼마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 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무역 갈등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등세가 나타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쟁 성장 둔화와 공급망 교란이라는 이중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리플에게 강력한 호재가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자산으로 리플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죠. 리플은 몇 가지 면에서 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의 기반이 되는데요. 리플은 채굴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며 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고정되어 있어 추가 발행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국제 송금을 위한 실사용 목적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도 높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급은 제한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연스레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러한 상승 흐름은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리플을 1000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 주수의 수가 6% 증가하며 총 약 300억 개의 리플이 이체되었는데요. 이는 대형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의 적극적인 매직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4월 들어 리플 네트워크 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갑 수는 5배 이상 증가하면서 리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보통 장기적인 강세 신호로 해석되어지는데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리플 ETF 상장 소식과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고려하면 리플은 장기적으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플은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장의 예고 속에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리플과 연관된 기관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현재 리플과 관련된 기업 중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이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 회사로 워렌 버핏의 회사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10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이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뱅가드 그룹이 6.3%, 블랙록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바로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워렌 버핏과 리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또한 리플은 ODL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쳐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0위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래의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이용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쥘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잇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된 후 정말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 연방지구별 논의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크로스 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바이누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 대선이 떠올라 혹시 트럼프 당선에 이목이 쏠려 있을 때를 노려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즈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 대선과 관련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2번이나 경고를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